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르맨들. 매주 기린과 함께 오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안에서는 최근 들어 연기금이 매수세를 조금 늘려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LG엔솔 어느덧 벌써 상장한 지 4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와 악재들, 이런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랜만에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벌써 1년 넘게 이걸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그냥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연휴라서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보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차트를 보다시피 둘 다 양봉으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 하락을 되돌리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아마도 이러한 흐름으로 살짝 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쭉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기울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3천을 넘어서 야, 그때 버티길 잘했다, 이러한 말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틀간 이렇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살짝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소위 말해 쌍바닥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V자로 반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을 큰 비중으로 담지 못했다면 쌍바닥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장 때 우리의 딱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은 야, 이건 뭐 괜찮아, 언젠가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 그런데 그 반대로 진짜 야,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던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 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특별히 조금 힘들었던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혹시나 여기서 다시 주가가 떨어진다면 야, 여전히 힘들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은 약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편한 투자를 만드는 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확실한 공부,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현금 비중, 적더라도 한 5%라도 현금 비중이라는 게 존재라면은 정말 귀신같이 마음이 편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들어 약간 매동이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외국인 엄청난 매도, 연기금 엄청난 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LG엔솔이 상장을 한 다음부터 연기금은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연기금을 제외하고도 외국인 또 이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동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일이 근데 연기금은 LG엔솔만 사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연기금의 LG엔솔 매수량은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에 다른 코스피도 이제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거 연기금이 돌아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때까지 주구장창 매도하던 연기금이 최근 3일 동안 코스피에 어떤 종목을 사는지,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거래일간 연기금 순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엔솔 매수가 가장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3천억이나 매수하네요. 그리고 2등부터는 삼성 바이오직스, 카카오페이, SOL,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CJ제일제당, 그리고 네이버를 매수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네카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나스닥도 반등이 시작됐고, 그 와중에 연기금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이 정도면 네카오도 이제 슬슬 하락 근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네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등등 이런 기업들을 언제 살지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은, 물론 지금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매동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가 급등, 그것 때문에 SOE는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CJ제일제당,
곡물가 가격 상승 이러한 뉴스가 현재 묻어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인지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도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기듯이 매번 말했다시피 로봇이랑 우주 같은 경우에는 추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NFT,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한번 급등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빠를지 아니면은 몇 년 뒤일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기릿은 적은 비중으로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사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최근 들어 많이 떨어졌네요. 삼바 76만 9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매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부분은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그래도 조금 잠잠해졌네요. 1199.5원. 다음으로 유가를 봤더니 야, 어질어질합니다. 어느덧 92.31달러. 진짜 WTI 100달러 보는 걸까요? 예전에 한 3개월 전인가 외국계 금융사에서 유가가 100달러 넘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슬슬 진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또 인플레가 심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금리를 올리니 많이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심리적 저항선은 100달러쯤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나 봤더니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다우산업, 보합, 그리고 나스닥 종합 1.5% 상승, S&P 500 0.5% 상승으로 마감. 그리고 흐름을 봤더니 전략 호강의 모습을 살짝 나타냈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장 막판에 살짝 흘러내리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출발은 그냥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5%나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나란히 상승 마감했다. 호실적을 내놓은 아마존은 13% 이상 주가가 급등했고, 그리고 스냅은 58%나 치솟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력한 일자리 보고서에 힘입어 10년물 국채금리는 1.9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곧 2.0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분기 실적 호조와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강세에 힘입어 주가가 13% 급등했으며, 전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던 스냅의 주가는 무려 58%나 치솟았고, 핀터레스트도 이날 11%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3.6% 상승, 엔비디아 1.5% 상승,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락 여파가 있는 메타 플랫폼스는 금요일 또 0.29% 하락을 했으며, 스포티파이는 9%나 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와 트위터는 각각 4%, 7%씩 오른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죠. LG에너지솔루션. 벌써 상장한 지 나흘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LG엔솔 첫날에 59만 8천을 딱 찍고 그때 쭉 흐항했다가 44만 1천원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 슬금슬금 더 올라가는 거냐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처음에는 열심히 매도했던 외국인이 다시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관도 이렇게 열심히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현재 나이스하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은 호재가 뭐가 있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전후, 그때는 2차전지 ETF가 LG화학 편출과 LG엔솔 편입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아마도 이때 전후로 3천억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일 장 마감 이후에는 MSCI 조기 편입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0일에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가 남긴 했지만 그때는 코스피 1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반면 남은 악재도 분명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그때부터는 공매도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까지 주가가 많이 이미 올랐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야 잘 먹었다 좀 뒤에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며 한 번쯤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의무보유 한 달 물량이 7.5%가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7.5%는 전체 물량이 아니라 기관 청약 물량 중에서 7.5%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로만 보자면 0.75로 크지 않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기는 만약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그 전후로는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2월 28일날 175만 주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마지막 거래량을 보니까 200만 주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거래량이 육박하는 그러한 물량이 풀리니까 만약 주가가 60만을 넘어서 쭉쭉 올라갔다면
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거는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걸 맞추는 거는 돗자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와중에 처기릿이 살짝 예상만 해보자면은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차트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이후 차트인데요. 처음에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쭉 빠졌다가 그때부터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다시 쭉 올랐다가 결국은 상장하고 한 달 뒤에 의무 확연 물량이 풀리기 전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LG전솔이 조금 올라갔다가 계속 빠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지금부터는 패시브 자금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의무 확약 한 달이 풀릴 때쯤에는 이제 뭐 공매도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의 둔화가 조금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LG전솔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빠르게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 이틀 동안 무엇을 많이 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 당연히 LG전솔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삼성바이오틱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셀트리온, 크래프톤, LG유플러스, CJ제일제당, S-오일, ST바이오센서, 펄어비스, 카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농심,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LG엔솔, LG화학, 코덱스200, 카카오페이, 네이버, 신한지주, KB금융, 위메이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시젠, 카카오뱅크, 기아, LNF, 기업은행, SD바이오센서,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을까요? 삼성 SDI, 고버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이지트로닉스, LG전자, 카카오, 현대차, LG디스플레이, 휴마시스,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엔캠, DB하이텍, 제이콘엔트리, 스코넥, 두산중공업, NC소프트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휴 동안엔 이러한 뉴스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 학교는 전세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LG엔솔 MSCI 조기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2%나 급락을 했습니다. 마침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메타 플랫폼이 실적이 매우 나빴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 때문에 목요일날 한 3-4% 오르겠네 이러한 기대감을 했지만 결국은 1%대 상승하고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러한 뉴스도 있었죠. 미국 동유럽의 미군 병력 3,000명 추가 배치 공식 발표. 자,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올림픽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일단 올림픽 기간 동안엔 별 뉴스가 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에는 WTI가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4년 이후 최고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곧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매출 9% 증가, 시간에 거래서 주가 19% 폭등. 이러한 뉴스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날 나이스하게 장을 마무리했죠.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6,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9,000명이나 폭증을 했는데요. 자, 이 정도 나오니까 괜시리 걱정이 되긴 합니다. 기분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그 와중에 시진핑 그리고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 미국 대 중국, 러시아 이러한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일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에는 4자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시작이 됩니다. 편입 예상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화재, SK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편출 예상은 신풍지아, 그 다음에 더존비전이 편출 예상이라고 합니다. 위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갤럭시 언팩 2022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출시가 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하면 우리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날 수요일은 일정이 많습니다. 세미콘 코리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반도체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로벌 반도체 주요 장비, 재료 소재 부품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목요일 벌써 어느덧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목요일에는 네모 2022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카카오 모빌리티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LG, 삼성전자, GS 리테일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소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많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일시정지하고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금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매주 기립과 함께 한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 기릿이 더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